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Place Proximity Learning of Articulation and Context in 3D Environment라는 논문이고요. 제가 첫 번째로 발표했던 제너레이티브 논문의 첫 번째 저자인 얀장이라는 분이 두 번째 저자로 들어간 논문이기도 하고 2020년 3D 비전 컨퍼런스에 제출된 논문입니다. 먼저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3D 씬 안에서 자연스러운 포즈를 가진 휴먼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AR, VR에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무비 이펙트나 아니면 이런 신테틱한 데이터셋을 만들어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말하길 기존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람과 씬 간에 컨택하는 그러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익스플리시트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러한 컨택 릴레이션십을 좀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리프레젠테이션 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솔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베이시스 포인트 셋 인코딩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씬과 휴먼을 리프레젠테이션 하였고, 두 번째는 플레이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팅 된 휴먼 메쉬를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씬 안에 위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메소드로 소개를 드릴 BPS 인코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씬과 휴먼이 모두 있는 데이터셋이 있을 때 첫 번째로 어떠한 유닛 스피어 안에서 10,000개 정도의 랜덤 베이시스 포인트를 랜덤하게 셀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V0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V0로부터 가장 가까운 씬 vertex를 이제 VS라고 정의합니다. 이때 씬 vertex 같은 경우에는 휴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씬 메쉬를 쿨업시킨 씬 vertex이기도 하고, 그리고 휴먼을 가장 포함하고 있는 저런 지금 보이시는 핑크색의 3D 케이지를 포함하는 씬 vertex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씬 vertex와 그리고 이 케이지 vertex를 모두 합쳐서 씬 vertex라고 하고, V0와 씬 vertex 간의 거리를 XS라고 정의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포인트된 부분이 VS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간 휴먼 바디 간의 씬 vertex라고 보시면 되고, V0와 그 씬 vertex 간의 거리가 이 컬러로 인코딩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컬러로 인코딩된 이 디스턴스가 바로 씬 피처 XS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씬 리프레젠테이션을 어떠한 기존의 씬 뎁스나 세멘틱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V0라는 베이시스 포인트와 씬 vertex 간의 디스턴스로 표현하고 있다, 거리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바디도 레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셋에서 주어지는 이 바디 메쉬 모델은 심플X 모델입니다. 이 심플X 모델은 총 1475개 정도의 벌텍스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벌텍스를 VB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의했던 이 점들 VS와 그리고 지금 정의한 VB 간의 거리를 가지고 다시 XB라는 바디 피처를 정의하게 됩니다. 즉, 씬과 바디 간의 디스턴스를 또 그러한 컨택 릴레이션십을 사용해서 바디 또한 리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다. 거리를 사용해서 씬과 바디를 모두 리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씬과 바디가 모두 리프레젠테이션 되었다면 이러한 걸 사용을 해서 place라는 VA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씬이 컨디션으로 사용하게 되는 씬 피처를 학습하게 되는 그냥 AE, 베리에이션이 빠진 오토 인코더입니다. 이와 같은 학습 도중에 중간에 이제 피처들이 바디를 제너레이션하는 G라는 VA의 컨캐트네이션이 됩니다. 따라서 G는 씬이 컨디션으로 주어져 있을 때 바디를 생성해내는 VA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몇 개의 씬 피처들이 컨캐트네이션 되느냐에 따라서 스트렁걸 하냐 안 하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G의 결과로 나온 피처는 사실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씬 vertex로 만들어주는 리그레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H에서는 이 거리를 나타내는 XB 리컨스트럭션 피처가 리그레서를 통해서 vertex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바디 피처가 바로 벌텍스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인코딩을 했던 VS, 즉 진짜로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담고 있는 씬 벌텍스도 컨캐트네이션 해서 리그레서에 같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중요한 것은 글로벌 3D 트랜스레이션도 같이 학습을 해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드렸던 모델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본이고요. 좀 복잡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처음에 씬 피처가 있으면 그 씬 피처가 이제 학습이 되고 그 중간중간에 바디가 학습이 되는 제너레이터에 컨캐트네이션 돼서 그것이 바로 볼텍스로 다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트레이닝 과정이고 테스팅 과정에는 씬 피처가 주어져 있다면 그것이 제너레이터에 미리 학습된 제너레이터의 디코더 과정에서 컨캣시켜서 똑같은 리그레스 과정을 거쳐서 벌텍스를 만들어내서 휴먼 메쉬를 제너레이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 과정에서 사용하는 로스는 총 VA에서 사용되는 리컨스트럭션 로스, KL 로스, 그리고 이제 컨택이나 휴먼 메쉬에서 사용되는 컬리전 로스나 컨택 로스가 사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씬 피처와 바디 피처 간의 리컨스트럭션뿐만 아니라 진짜로 그 바디 벌텍스 간의 로스 또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점은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할 때 이 앞에 함수가 붙게 되는데 이 함수가 어떤 K 다이버전스가 학습이 잘 될수록 좀 더 업데이트가 작게 되도록 만드는 그레디언트를 작게 만드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콜리전 로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논문에서 사용했듯이 페네트레이션을 위한 로스이고요. 즉 휴먼 메쉬가 오브젝트 메쉬 영역 밖으로 나가 있을수록 로스가 작아지고 그럴수록 페네트레이션이 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컨택 로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펑션을 사용해서 바디 벌텍스와 바디 씬 간의 거리가 작을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바디와 씬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컨택 로스가 낮아지게 되고 좀 더 그것에 대한 웨이트이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로스 작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논문과 다른 점은 이 C라는 컨택 셋이 보통 바디가 씬과 잘 컨택할 수 있는 뭐 손이라든지 아니면 팔이라든지 등 부분 이 모두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 논문 같은 경우에는 씬의 크롭된 메쉬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 C가 핏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사람이 둥둥 떠다니는 걸 방지하는 로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트레이닝을 거치면 이제 테스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테스트 과정은 씬 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사용했던 이 3D 케이지를 랜덤하게 만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BPS 인코딩을 거쳐서 다시 씬 피처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테스팅 모델을 통해서 씬 피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된 그 G의 벡터를 통해서 G베트와 컨캐스트 시키고 디코더를 통해서 다시 벌텍스로 리그레이션하는 과정을 거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만들어진 바디 모델이 어떻게 씬 안에서 위치를 시키는지 옵티미제이션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총 로스이고요. 사실 VA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바디 피처가 사실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포즈를 가지고 있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V포저라는 기존에 미리 학습된 포즈 VA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V포저 로스와 핸드포즈와 쉐이포즈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좀 더 자연스러운 포즈를 가질 수 있도록 로스를 걸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심플 X 같은 경우에는 심플 X 형태를 따르는 랜덤한 바디 벌텍스를 만든 다음에 그 벌텍스 간의 로스를 재고 또 그 벌텍스를 통해서 아까 BPS 인코딩을 한 그 바디 피처 간의 로스를 잽니다. 따라서 벌텍스 와이즈 로스와 바디 피처 와이즈 로스 두 개 다 옵티미제이션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옵티미제이션 결과이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좀 부자연스러운 포즈가 있고 좀 있었는데 여기서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포즈가 자연스러워졌고 여기는 페네트레이션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왔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이제 사실 이와 같이 휴먼 메시를 제너레이션 하는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유저 스터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휴먼 메시가 씬 안에 제너레이션 되었을 때 그것을 이미지로 뽑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1부터 5까지의 점수 중에서 가장 잘 된 걸 척도로 판단해라 라고 하는 유저 스터디가 많이 사용이 되었고, 실제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과 컨텍로스를 사용했고 그리고 옵티미제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 좀 가장 성능이 좋았다. 그리고 오른쪽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았냐라고 바이너리 유저 스터디를 했을 때 이게 더 좋았다라고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유저 스터디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이버시티와 피지컬 플라지비티도 익스페리먼트를 넣었는데요.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심플 X 파라미터가 얼마나 다이버시티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역동적이고 다양한 포즈가 생성이 되었느냐를 척도로 판단한 거고요. 그리고 피지컬 플라지비티는 얼마나 컨택을 잘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씬과 바디가 잘 충돌이 나지 않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척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기에는 이 방법이 기존의 논문들과 가장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뭐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딱히 막 그렇게 좋은지는 네, 잘은 모르겠고, 그리고 MP3D 같은 경우에도 MP3D의 원래 사인 디스턴스 펑션 마스크가 원래 좀 노이지하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결과가 좀 안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논문의 결과이고요.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efficient하고 컴팩트하고 컨시스턴트하게 휴먼씬 인터랙션 리프레젠테이션을 한 논문이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이전에 발표했던 제너레이팅 논문보다 이후에 나온 논문이라고 해서 소타 퍼포먼스라고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태스크를 다른 방법으로 풀었기에 제가 이렇게 컴패리전을 좀 해봤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제너레이팅 논문 같은 경우에는 씬을 뎁스랑 세멘틱 레이블을 사용해서 좀 사실 씬은 3D인데 뎁스나 세멘틱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2D라서 씬을 그 두 개로 표현하는 것이 완전히 가능한가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플레이스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리라는 개념에 집중을 해서 씬과 어떤 베이시스 포인트 간의 거리로 씬과 바디를 모두 표현을 했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로스 같은 경우에도 제너레이팅 논문은 컨택과 컬리전 로스밖에 쓰지 않았는데, 플레이스는 V포저와 그런 옵티미제이션에서 V포저까지 써서 좀 더 파인 스플릿한 로스를 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